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일단 케이크는 주문해놨습니다. 아, 그래도 빠르시네요. 예, 저희가 이제 파주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자주 가는 그 베이커리에 미리 네. 주문을 좀 해놨습니다. 좀 자상하시고 배려심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되시기 바라고요. 예. 자, 우리도 한번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예,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 세 가지 소식 다 콩가루 소식입니다. 우리 시작은 좀 예쁘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콩가루요? 크리스마스 네. 이브에 어울리는 얘기들은 아니긴 한데요. 네.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그 콩가루라는 게 이제 콩국수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맛있는 콩가루 그런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라고 아이고. 할 때 네. 그럴 때 쓰는 그 콩가루입니다. 첫 소식은 그래서 네. 전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콩가루 같은 소식입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예. 정원 목사가 이제 어제 그 어떤 그 보수 단체의 창립 그 현장에 그 축사를 하러 지금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제가 또 헬마 뉴스, 헬마우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헬이라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평범한 망언이라면 이제 이분은 뭐 워낙 평소에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헬마니스의 소식으로 되기에는 이제 신선함이 떨어지는데, 어제는 하필 본인의 설교 자리도 아니고 남의 집 잔치에 가셔가지고 망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뽑아왔습니다. 어떤 망언을 또 하셨습니까? 예, 네. 국민통합연대라는 이제 보수 정치 조직인데 네. 자유한국당의 이재호 상임고문 그리고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축사를 한다고 이제 전 목사가 올라가시더니 네.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이제 술렁술렁하기 시작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전지전능하고 착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왜 네. 굳이 정강원 목사님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특히 좀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가 맞는지는 한번 자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긴 한데 네네. 아무튼 이 신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가원 목사한테 주장하시기를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어머나.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사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해체를 하고 북한에 편입을 시킬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 때 200석을 만들어가지고 평화 헌법을 개헌해서 연방제로 만들고 북한한테 바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자기가 얘기한 거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누구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분 왜 이러시죠? 정말 기분 안 좋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히 좀 꽂힌 게 그 평화 헌법을 고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평화헌법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일본의 평화헌법이랑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 굳이 헌법의 별칭을 뭐 평화헌법이라고 쓰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물론 이제 모든 전 세계 모든 헌법에는 평화 정신이 깃들어 있긴 하죠. 뭐 그게 뭐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뭐 브라질이든 프랑스든 다 비슷비슷할 텐데. 네. 여하간 이 얘기가 좀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듣고 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참석하신 분 중에 아니 대한민국이 망한다느니 그런 악담을 그렇게 하냐 하지 마라.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분이 계셨고요. 그렇죠. 그래야죠. 전 목사는 네. 이건 내가 내 체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항의가 계속되니까 나가 당신 나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중간에 끼어드냐 이런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본인의 체험을 좀 듣고 있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하나님이 거죠. 정말 그랬을 리가 없지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기분이 아프실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헌법 정신을 얘기한 그분은 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떤 상식적인 그럼요. 정상적인. 상식적인 보수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헌법에도 정말로 그분이 말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이분은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나가실 수밖에 없었고 전 목사는 이제 뒤이어서 무슨 본인이 집회를 한번 했다 하면 끝나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이제 뭐 돈을 찔러놓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뭐 기부 많이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미 그거는 이제 분위기가 쌓여진 뒤였고요. 네네. 남해 행사 출범식에서 이제 논란이 될 발언을 막 던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콩가루 축사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네요. 자기니까 뭐 주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잔치집 가서 재를 뿌린 꼴이 됐는데. 네, 콩가루를 뿌렸죠. 네, 특히 아유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콩가루를 좋아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두 번째 콩가루 소식은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선거법 논란이 불러오고 있는 콩가루 정당 난립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논란은 콩가루 정당 난립에 대한 논란입니다. 네. 예. 예, 자유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 어제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1.3m짜리 엄청 긴 그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거나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친 예비 정당이 50개다. 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당들이 더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좀 딱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는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냐 이거겠죠? 그런 주장인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정치 참여 그리고 네. 뭐 정당 설립의 자유 이거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이제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정당 설립을 많이 하는 게 뭐 물론 이제 투표용지가 길어진다 이런 뭐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거고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막아야 되는 사안이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3%를 못 넘으면은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정당이 난립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진짜 더 핵심적인 문제점인데 정작 정당 설립을 추진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거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좀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다른 시민들은 정당 만드는 거 난립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건 괜찮아. 이런 의미인 건지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작 정당 난립이 될 분위기는 사실 뭐 보수 정당들 사이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국민들을 조금 놀라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 얘기죠? 예. 일단 자유한국당 있고요. 보수 정당 중에 바른미래당 있고요. 그리고 대한애국당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 네. 지금 이제 창당 절차 돌입했고요. 네. 어제 이현주 의원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일명 전진당이라고 하죠. 이제 영입 네. 이사를 발표를 하면서 내년 총선을 향한 정당 활동을 본격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러면 한국당이 그 난립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게 과연 어떤 정당의 난립이냐? 결국 보수 정당이 난립해가지고 자기네 파이가 줄어드는 거 그걸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얘기를 꺼내는 거는 네. 난립을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애국당이나 뭐 새로운 보수당이 그 보수 정당 대열이 그러니까 통합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따로따로 나갈 경우, 그리고 이현주 의원의 그 보수당도 따로 갈 경우, 그러면 이제 비례한국당을 실제로 내세우더라도 표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 문제는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콩가루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콩가루 얘기는 이제 그 사전적 의미,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에 가장 가까운 얘기인데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집안은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이 집안이 워낙 좀 땅콩 쪽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네. 땅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의미로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명 그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이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양반이 이제 어제 그 동생 조원태 한전그룹 회장의 그룹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네. 조원태 대표이사가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어기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공동 경영을 하라고 했는데 가족들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분이 좀 일어나는 겁니까? 식구들끼리?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한항공의 그 한진칼의 지금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면 내분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조원태 회장이 6.52% 갖고 있고요. 조현아 부사장이 6.49%,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뭐 마치 삼국지처럼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번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계속 이제 경영 복귀를 노리고 있었는데 네. 이번 대한항공의 그 인사 명단에도 자기 이름이 빠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생인 조현문 전문이 이미 이제 경영 복귀를 했는데 네. 내 이름을 왜 뺐냐? 나는 왜 그 허가를 안 해주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냐? 결국은 땅콩 회항이라는 이 오명으로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했던 대한항공이 이제는 땅콩가루 집안 싸움으로 또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유명세가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네. 아니,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해요. 진행자분과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시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였습니다.